주식 투자를 해보면 어떤 때는 열광하고 어떤 때는 공포를 느껴요. 뭐 투자자 수도 크게 늘었다 줄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날 때는 보통 장세가 좋을 때, 나쁠 때는 돈이 안 될 때, 떨어질 때 이렇거든요. 결국 투자는 뭐냐면 이 심리, 본능이 정말 많이 좌우를 합니다. 투자자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심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부자가 돼도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돼도 불행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심리가 매슬로우의 욕구예요. 결국 심리는 인간의 본능을 추종하게 되거든요. 본능을 알아야지만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욕구는 뭐냐면 생리적 욕구예요.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냥 단순히 내 어떤 본능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들을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취업, 결혼, 자녀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욕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보릿고개 때만 해도 쌀밥 3끼 먹으면 부자였었거든요. 지금은 그 부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모두가 못 먹고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국민들이 훨씬 많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만 해결해도 부자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다음 욕구로 넘어가죠. 대중들이 안전의 욕구로 넘어갑니다. 끼니를 해결하고 보니까 이제는 어떤 고민이 드냐면, 아,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좀 필요한데, 그리고 노후에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한데,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내가 배부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배부르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취업을 해도 안 잘리고 평생 먹고 살아야지만 생존을 보장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냐 없냐를 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처가 필요한 거고, 노후연금이 마련돼야지만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해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만약에 내가 지금 같지 않았을 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안전의 욕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내 집 마련, 노후연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집값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를 더 크게 느낍니다. 인플레가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이 욕구가 더 강해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욕구가 어떤 걸 만드냐면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 버립니다. 주식, 부동산 모두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겠죠. 안 그래도 영끌로도 될까 말까 했는데 더 영끌을 붙게 된다는 거죠. 애정과 소속의 욕구인데요.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부자된 사람들의 이야기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2단계까지 다 해결한 상태는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집이 있고 모든 국민들이 노후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려워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단계는 중산층 이상이 느끼고 있는 욕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먹고 자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되고 났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소속감이라는 게 있죠. 보통 사람들 보면은 옷 입는 거 보면 대부분 검은색, 흰색 뭐 이런 것도 안 입습니다. 자동차도 보면은 검은 차, 흰 차 좋아해요. 왜? 눈에 띄지 않는 걸 좋아하거든요. 좀 약간 소속감이 있는 걸 원합니다. 부자 반열로 올라가고 나면 그럼 어디에 소속을 느끼고 싶을까요? 당연히 부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겠죠. 뭐 이건 뭐 아니다라 말해도 실제로 보면은 그 부자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사교 모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골프 모임 활성화돼 있고요. 외제차 판매량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명품 시장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자존감이 강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겠죠. 이런 거를 부정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던가 예전에 일본이라던가 동남아라던가 보면은 이런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구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당연한 생리인 거고, 투자자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외제차가 많이 팔릴 국가는 어딘가, 다음번에 골프 쪽 시장이 커질 국가는 어딘가,
명품 시장이 커질 국가는 어딘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산층 분들 보면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많이 느끼긴 하는데 이게 또 해결이 안 돼요. 이 3단계부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번 아빠예요. 그 돈을 많이 번 아빠라고 했을 때, 가정에 들어갔을 때 자녀들이 이 아빠를 따뜻하게 애정 있게 표현해 준다라던가, 막 우리 가족의 소속이라는 패밀리처럼 뭔가 따뜻한 이걸 해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집에 갔을 때 더 외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 용돈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 용돈 많이 준다고 또 애정과 소속감이 또 빵빵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이때부터 허무함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애정과 소속감까지 이제 갖추게 됐어요. 아, 나는 이제 어느 소속이지, 어느 부자 집단의 소속이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들 또는 다수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감투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명예욕, 권력욕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돈 많은 기업가들, 뭐 지역 유지들 보면은 정치로 나오는 분들 많아요. 뭐 시의원, 구의원을 많이 나오는데, 보통 성공을 한 사람 중에 이제 인기라던가 권력, 명예가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은 반대로 또 굉장히 나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 존중의 욕구까지 해결한 상태에서 갑자기 4단계, 3단계를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정신적인 충격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저 사람 먹고 살만한데 왜 저래? 부자가 왜 저런 나쁜 선택을 했어? 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중의 욕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거를 차지했을 때 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거는 그 순간뿐이라는 거죠. 보통 명예나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했을 때는 이 존중의 욕구를 잘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결국 마지막 욕구는 뭐냐면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이 철학적 궁금증이 결국 마지막 욕구가 되는 거예요. 다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다 해보고 나니까, 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값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게 되는 겁니다. 젊음이라는 것도 짧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이것도 다 유한한 거고, 더 가지려고 노력해봤자 의미도 없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100억 부자랑 1000억 부자랑 라이프의 별반 차이는 없어요. 뭐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욕구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이때 나오는 게 자아실현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재미 위주로 갈 거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인생 한 번인 거 값진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아실현의 욕구로 발현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이 발현돼서 부자가 돼서 하게 되는 게 자아실현의 욕구로 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욕구가 가장 마지막 욕구인 건 뭐냐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가 다 해결돼야 되는 상태예요. 과거에 보면 그리스의 철학자가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중해가 가져다준 풍요로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배가 불러야 할 수 있는 고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했던 사람들은 양반들이었었어요. 소장농들, 노비들이 농사를 지어서 갖다 주고, 선비들, 양반들은 그냥 책을 읽고 철학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됐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욕구를 다 건너뛰고 바로 자아실현 욕구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차곡차곡 1, 2, 3, 4까지 찍고 나면은 보통 본인의 나이가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이 여생이. 그러고 나서 되게 후회하는 거죠. 아, 다 살아봤더니 야, 그거 별거 없더라. 그거 별거 아니야. 너는 지금 젊을 때 그거를 챙겨라 많이 하잖아요. 결국 다 해보고 났더니 그 시간의 손실이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 할 겁니다. 댓글에 보면 아유, 그래도 돈이나 벌고 똑같은 고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걸 목표로 삼기 위해서 본인의 젊음을 갈아버립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이 돈을 위해서,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는 거는 남보다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 아니면 나의 어떤 여가를 즐겨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돈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막상 행복하지 않더라.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복구된다던가 뭐 친구 관계가 복구된다라던가 본인의 젊은 시절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아라.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거를 벌기 위해서 그럼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못 벌어야 됩니까? 라 말을 하는데 그게 또 별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밸런스 잡는 계획을 갖고 가라는 거죠. 이게 뭐 30살에 부자가 된다? 31살에 부자가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35살쯤에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면서 35살에 부자가 된 거랑 가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31살에 부자가 된 거는 나중에 엄청난 후회냐 행복이냐를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킬 걸 지켜가면서 이루시라는 거죠. 이렇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재테크 목표를 설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결국 본능의 심리를 만들고 그 심리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 매슬로우의 욕구를 세부적으로 나중에 잘 활용하시면은 투자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명품 시장 같은 경우가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 매슬로우의 욕구 안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판단할 때 내가 본능에 의한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중의 본능을 활용하는 투자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투자하시면은 지금 투자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